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에서 1000만 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라고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한슬마로라고 합니다. 네, 웹GL을 활용한 GPGPU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포트레이라는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규모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어떻게 해서 제가 GPGPU를 웹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GPGPU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GPGPU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쩌다가 GPGPU를 웹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와 AI를 결합한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 아주 핫한 키워드들 2개가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나 동물의 장기 이런 데서 조직을 채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들을 가운데 보이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에 어떤 세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세포 각각의 세포들에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와 가지고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이제 AI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세포들의 어떤 생물학적 징후가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최근이긴 한데 2019년 기준으로는 뭐 한 10GB 뭐 데이터 포인트 기준으로 뭐 5만 개 수준이었다면요. 요즘 기계로는요, 뭐 같은 조직 샘플에 대해서 한 50배 이상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스캔하는 플랫폼의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기존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양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점 이 소프트웨어들이 버티지 못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도구를 그러면은 직접 만들어서 이 시장을 한번 혁신을 해보자라는 다소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요구 사항을 요약해 보자면 10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뭐 큰 딜레이 없이 렌더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필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와, 1000만 개라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성능 좋기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랑 기술들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뭐 몇백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속도가 아주 느려지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반복문을 돌면서 연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라이브러리를 섞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라이브러리별로 요구하는 데이터 타입이 다 다른데 각 라이브러리에 맞게 이제 변환을 하는 거, 이것도 결국에는 반복문의 연속일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저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와즘 기반의 라이브러리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뭐 대표적인 게 덕DB 와즘 이런 건데, 여기서 와즘의 꽤나 큰 단점을 알게 됩니다. 이게 컴파일된 와즘 바이너리의 크기가 막 5MB, 20MB 이래요. 요즘 웹페이지가 3, 4메가만 넘어가도 이게 페이지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메가면은 초기 로딩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즘 브라우저 성능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웹어셈블리랑 그냥 브라우저 자체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랑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웹어셈블리의 장점이라고 했던 속도,
하나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GPU로 연산하는 게 그렇게 핫하다던데. 저는 이쪽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쯤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 채굴하느라 뭐 그래픽 카드가 동났다, 뭐 이런 것들 한 번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머신러닝 할 때도 GPU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GPU 연산이 무지막지하게 빠르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 겁나 빠르다는 GPU 연산, 즉 GPGPU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GPU가 뭐냐 하면요, 이제 영어로 풀었으면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즉 GPU를 이용한 일반적인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원래 화면에 무언가 그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GPU로 연산을 하고 화면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거나, 또는 화면에 그리더라도 뭐 위치나 색깔 같은 거의 연산을 GPU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범용적으로 GPGP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PGPU를 위한 도구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써보지는 않았어도 뭐 AI 테크 유튜브에서 뭐 쿠다 같은 거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요즘 핫하다고 하길래 최근에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무려 2007년에 출시가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쿠다 같은 거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공식적으로 위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GPU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요. 하나는 우리 제목에도 써 있는 WebGL,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WebGPU입니다. 근데 WebGL은 공식적으로 GPGPU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WebGPU는 GPGPU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럼 WebGPU 쓰지 왜 WebGL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원율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WebGL은 전 세계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95%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WebGPU는 70%가 채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애플 기기에 깔려있는 브라우저들 있죠. 사파리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 버전에는 지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WebGL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라우저에서 GPU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먼저 연산할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이거를 어레이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거를 GPU로 옮겨줘야 하잖아요. 그 GPU로 옮겨줄 때 버퍼, 그러니까 뭐 GPU 버퍼 또는 GL 버퍼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버퍼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생소한 게 나왔죠.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쉐이더를 통해서 GPU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연산 결과가 다시 GPU의 버퍼에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ML의 캔버스 엘리멘트 있죠. 여기에 결과가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캔버스에 렌더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값을 가로챈다 이러면은 화면에 그리지 않고 GPGPU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생소한 쉐이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쉐이더, 뭐 말씀드린 것처럼 GPU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이고요. GLSL이라는 C 언어 계통의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자바스크립트 하기도 힘든데 다른 언어까지 써야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를 하나 배워야 해요. 여기 뭐 보이드 메인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니까 C 언어 같긴 한데 위에 보면 뭐 in 104 뭐 이런 거 있고 뭐 되게 이상한 언어인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쉐이더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버텍스 쉐이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버텍스 쉐이더는 화면에 어떤 부분에 그림을 그릴지 정하는 연산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뭐 GL 포지션, 그다음에 뭐 포인트 사이즈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버텍스 쉐이더를 통해서 받아온 결과를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서 이번에는 화면에 어떤 색깔로 그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웃 컬러 해가지고 벡터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 CSS 코드 짜실 때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쓰는데 이제 GPU에서는 0부터 1 사이에 플로트 값으로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웹GL은 기본적으로 그래픽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그래픽을 위한 것들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쭉 얘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제가 그냥 여러분께 친숙한 쇼핑몰이라는 테마로 데모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왼쪽에서 뭐 필터를 내가 맘대로 지정을 해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백엔드 처리 없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오른쪽 위에 제가 몇 밀리세컨드가 걸렸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2.5ms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CPU에서 연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GPU에서 연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느냐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막 2, 3ms 이렇게 나왔는데 GPU로 하니까 뭔가 좀 더 느려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크기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1000만 개의 데이터를 CPU에서 필터링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클릭을 했는데요. 네, 지금 2.8초 정도가 걸렸고요. 뭐 또 한번 해볼까요? 하면 2.6초 이렇게 걸렸네요. 그러면 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 GPU로 넘어와 보면요, 1000만 개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면 지금 700ms 이렇게 걸렸고요. 점점 빨라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데이터 크기를 좀 키워가지고 해볼게요. CPU에서 3000만 개의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6초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느리니까 한 번 더는 안 할게요. 근데 GPU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미 나와버렸네. 지금 보시면 뭐 3.9초, 1.4초. 딱 봐도 훨씬 CPU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연산 속도에 왜 차이가 나느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옛날에 엔비디아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건데요. 왼쪽에는 똑똑한 코어 하나가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GPU는 여러 개의 코어가 그림을 한 방에 팍 그려버리는 모습이죠. 요즘 CPU 코어 수는 진짜 많아야 뭐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GPU는요, 이제 무려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이 무려 뭐 10,000개, 15,000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할 때 더 빠르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봤으니까 간단한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아주 짧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뭐 1, 2, 3, 4, 5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로 2가 있고, 여기 리절트를 보시면은 뭐 x 곱하기 상수 해가지고 상수가 2니까 뭐 2씩 곱해지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뭐 당연히 2, 4, 6, 8, 10이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WebGL2로 작성한, 즉 GPU 연산하는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양이 많아졌죠? 거의 뭐 30배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저렇게 한 번만 작성을 하고 계속 재사용을 하면서 사실 뭐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그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방금 코드 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진짜 핵심만 추려가지고 한 3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애트리뷰트. 이거는 화면에 그릴, 그러니까 원래 그래픽 라이브러리니까요. 화면에 그릴 선들, 이런 것들의 좌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니폼, 이 친구는 연산할 때 전역적으로 사용할 상수. 그다음에 텍스처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D 게임에서 뼈대를 세우고 뭐 그 위에다가 뭐 옷 같은 질감을 입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GPGPU 버전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애트리뷰트는 뭐 버텍스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반복문을 돌릴 때 사용할 어레이,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유니폼은 똑같이 전역 상수이고요. 그다음에 텍스처는 이미지라는 게 결국 2차원 배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엄청 길었던 코드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는 일반적인 어레이가 아니고 타입드 어레이라는 걸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GPU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한 버퍼를 여기 하나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인풋 데이터를 버퍼에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버퍼를 애트리뷰트로 쓰겠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로 쓰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 숫자 2.0이라는 상수를 유니폼, 즉 전역 상수로 쓰겠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었죠. 그런 다음 드로우 어레이스라는 것을 호출을 해서 그려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러면 GPU에 의해서 연산을 하고요. 연산 후에 여기 보이시는 get buffer sub data라는 것을 호출을 해서 결과를 다시 타입드 어레이로 받아오게 됩니다. 아까 코드가 엄청 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꽤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GPGPU로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먼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연산하는 중간에 데이터를 뭔가 갈아 끼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다고 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뭐 포이치문 안에서 지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B라는 배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웹GL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회 방법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 소수점 문제가 있는데요. GPU에서는 기본적으로 32비트 숫자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숫자는 64비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하게 되면은 값이 바뀌거나 소실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플로트 64로 변환을 했을 때는 저 숫자들이 문제없이 들어가는데 32로 플로트 32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바뀌거나 또는 소실되는, 네, 소실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버깅이 꽤나 어렵습니다. 이게 에러를 봐도 원인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요. 어쩔 때는 에러조차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디버깅하기 어려운 거는 자바스크립트도 매한가지이긴 한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LLM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쇼핑몰 데모 보셨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데이터가 10,000개 정도만 있을 때는 CPU에서 연산하는 게 훨씬 빨랐었죠? 그 이유가 바로 GPU 연산 결과를 CPU로 옮겨올 때 병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타입드 어레이를 GPU를 위한 버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드로우 어레이스를 한 다음에 결과를 뭐 이런 친구를 호출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리드 픽셀즈 이런 거를 호출을 할 때
GPU에서 CPU로 데이터를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병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연산을 여러 번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다시 GPU로 옮겨서 계산하고 또 리드 픽셀즈 해가지고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질 텐데 그러면 병목이 계속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를 CPU로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시 인풋 버퍼로 넘겨버려요. 그런 다음 다시 연산을 쭉쭉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값을 가져올 때 이 병목을 한 번만 견디면 되니까 시간이 아주 단축되겠죠. 이런 기법을 이제 핑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를 자동적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GPU에서는 그거를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퍼를 무한정 생성해 놓고 이거를 삭제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 즉 아까 데이터 테이블, 뭐 이미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이것도 에러가 발생하면서 아예 연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하니까 또 생각난 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 패킹이란 거예요. GPU에서는 불리언 값을 기본적으로 4바이트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이게 관리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즉 true는 뭐 1, false는 0. 근데 보면 여기 한 칸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1칸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GPU는 메모리가 좀 더 적은 편에 속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그냥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하나가 4바이트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게 32개의 비트가 있다고 봐서 이제 각각의 내가 원하는 불리언 값들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32배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게임들 보면 막 팩 게임 있잖아요. 이런 거 막 40킬로바이트, 1메가바이트 이러는데 막 어떻게든 꾸역꾸역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막 게임 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 패킹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LLM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제 WebGL2를 만약에 사용한다라면은 이거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LLM이 요즘 새롭게 나온 웹 GPU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 보지 않을래? 하면서 계속 이상한 코드를 뱉어주거든요. 그래서 꼭 WebGL2를 사용하겠다, 아니면 내가 웹 GPU를 쓸 거면 웹 GPU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프론트엔드에서 GPGPU 이제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WebGL 자체에도 기능들이 제약이 많고 그랬는데 요즘 브라우저에서 기능 추가도 계속 해주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들도 성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효과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GPT-4 때만 해도 이게 뭔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GPT-5 출시 이후에 한번 물어보니까 꽤 답변을 잘 해주더라고요. LLM의 도움을 받기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이거를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회사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퍼스트인 앱들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빠르게 연산을 할 때 이제 백엔드 안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면, 그래서 이럴 때 빠르게 연산하려면 GPGPU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 앱, 제가 몇몇 증권 앱들을 보니까 처음 앱을 킬 때 데이터들을 미리 로컬에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숫자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GPGPU를 활용해 보면 속도 개선에 아주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단계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